14나노 멈춰! 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역시 소문은 정확했습니다. 이번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 S 같은 경우는 14나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대의 1900K와 비교하면 이번 11900K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코어 숫자가 2개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시 전부터 11세대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인텔이 절대 만만한 회사는 아닙니다. 전혀 대책 없이 그냥 14나노를 출시하는 건 아닌데요. 아키텍처 자체를 개선해서 최대 19%까지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장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비트코인 때문에. 그걸 의식했는지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오늘 제가 내장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제품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이 코어 숫자가 줄어든 11900K는 과연 제가 갖고 있는 1900K보다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혹시 나빠진 건 아닌지 낱낱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 먼저 조립을 하려면 메인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의 가장 핵심 B560, H570 같은 중국계도 이제 램 오버클럭이 된다고 해요. 평소에 돈 때문에 이게 CPU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램 오버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터프 게이밍 B560M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눈에 띄는 건 PCI Express 4.0을 지원한다는 것도 눈에 띄죠. 저도 나름 쌉덕이다 보니 이런 기계를 보면 좀 예뻐 보이거든요. 터프 게이밍, 노란 글씨도 눈에 띄고요. 이런 방열판에 보이는 로고들도 좀 예쁘네요. 그리고 박스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LED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아우라 싱크도 있는 거 보면 아마 감성적인 부분은 충만할 것 같습니다. 전원부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게 8+1 페이지에 드라이버 모스펫을 사용해서 전원부 자체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력 단자도 꽤 잘 갖춰져 있고요. H570 프로 와이파이 버전도 한번 까봅시다. 자, 얘는 박스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게 눈에 띄죠. 전원부 방열판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원부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8+1. 입력 단자도 거의 비슷해 보여요. 와이파이만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GB의 이더넷. 그리고 LED가 두 군데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G590 한번 보자고요. 터프 게이밍 G590 플러스 버전입니다. 확실히 상위 기종으로 갈수록 방열판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열어주고 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테스트만 했습니다. 근데 안 끝났어요. 저희 테스트 환경입니다. 모두 에브가 280 2열 순행으로 테스트했으며 보드는 1900K만 G490 보드를 사용했고 11세대 CPU는 터프 게이밍 G590 플러스를 사용했습니다. 램은 동일하게 XMP를 먹여서 16기가 3200MHz로 테스트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점수입니다. 10세대 i9 1900K 순정 상태로 15,297점이 나왔습니다. i5 11400은 9,387점으로 이전 세대보다는 23%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헥사코어 11600K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1180점입니다. 반면 옥타코어인 i7 11700K는 13045점으로 꽤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i9 11900K는 14,390점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네벤치 점수는 물리적 코어 개수가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세대가 바뀌었지만 10코어의 1900K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죠. 다음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작업 프리미어 프로 렌더링 속도 테스트인데요. 이건 좀 결과가 놀라웠어요. 역시 기준은 1900K 1분 44초가 걸렸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근데 놀라운 건 11세대의 막내뻘인 11400이 1분 50초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10세대 i9 1900K와 6초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1600K는 1900K보다 무려 13초나 더 빠른 1분 31초가 나왔으며 11700K는 1분 28초, 11900K는 1분 25초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업 영역에서는 거의 20% 가까이 성능 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확 체감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게이밍 성능을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와치독스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i5 11400과 11600K를 비교해 봤는데요. 성능 차이가 꽤 납니다. 평균 프레임이 20%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11600K는 오버클럭이 되는 CPU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최저 프레임 방어는 둘 다 헥사코어다 보니 좀 아쉬운 모습이네요. 다음 화면은 1900K, 11700K, 11900K의 평균 프레임입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오차 범위 수준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최저 프레임 방어는 역시 물리적 코어 개수가 많은 10세대 1900K가 좋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1400만 빼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삼국지 토탈 워입니다. 최대한 그래픽 병목 없이 CPU 성능 확인을 위해서 그래픽 옵션은 많이 낮추고 테스트했고요. i5 11400과 11600K는 역시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느껴졌어요. 와치독스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네요. 거의 3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판매 가격도 30% 정도 차이가 나죠. 11600K가 10만원 가량 더 비싸죠. 그래도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성능의 삼형제 비교인데요. 이 세 놈의 차이는 또 거의 없더라고요. 굳이 따지자면 11900K가 살짝 더 좋긴 하지만 2-3% 차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마 코어 숫자가 좀 적은 A코어의 11900K, 11700K는 오버클럭을 했을 때 온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뇌피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오버클럭이 잘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프로세서 하나하나의 성능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3타로도 역시 11700K, 11600K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i5 11400은 평균 140프레임, 11600K는 185프레임입니다. 앞서 테스트해본 두 개의 게임과 거의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죠. 1900K, 11700K, 11900K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프레임만 따지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정작 가격 대비 성능만 따지면,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면 11700K가 가장 좋죠. 거의 20만원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인텔의 11세대 로켓레이크 S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특히 헥사코어의 11600K 고성능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i7 11700K 이 두 놈의 성능이 꽤나 뛰어나 보였고요. 반면 아쉬운 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i9 11900K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오버클럭을 안한, 그러니까 순정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세대 전체적으로 약간 아쉽긴 하죠. 공정이 14나노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한 20%대 성능 개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10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9세대, 8세대 이런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에 정말 오버클럭을 해서 쉽지 않던데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